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친구 아들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잘났을까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누구는 100점, 누구는 50점인 이유는 진짜 타고난 머리 때문일까요? 오늘 방송은 시간과 돈, 노력을 어떻게 투자해야 가성비 좋게 뽑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아마추어 선수로 머물고 누구는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된다. 그 이유는 노력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실력으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공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만시간의 노력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만시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즐거움의 본질은 잘함이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게 될 때 즐겁다. 이 잘함이 재미보다 지속력이 강하다. 그것이 즐거움의 차이고 몰입의 정도며 그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과 당연함의 유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당연함을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서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만시간의 법칙이 빛을 발하게 된다. 자신감과 당연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맞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알미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적인 문장이고 그 당연한 알미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만시간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내용에.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 일주일에 5일 출근해요. 8호 40, 주당 40시간이에요. 만시간이면 250주거든요. 250주면 1년을 50주라고 했을 때 5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월급쟁이가 출근해서 5년 동안 출퇴근을 하면 만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내 주변에 5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다 채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부응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처음에는 절박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한 알미 없어서.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투자해서 성과를 내지 못할 수가 없는데? 내가 좋은 투자자가 되지 못할 수가 없는데?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행동과 별개로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만시간을 보내도 이런 당연함을 얻지 못해요. 영혼 없이 회사에 다니면.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뭘 할 때 회사에서 이걸 하면은 당연히 된다는 그 당연한 알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거 당연히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낀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소름 끼쳤던 게 그때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투자를 하려고 뭐 어느 동네에 임장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매매 과정을 겪거나 뭐 임대 과정을 겪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딱 보면은 각이 나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비로소 나 잘하나? 내가 이걸 좀 잘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만시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만시간을 채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되는 게 제가 직장생활 25년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5만 시간이야. 이미 5만 시간을 제가 직장에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25.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이제 투자 쪽으로는 이제 공부를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했죠. 것 같아요. 즐겁게 했지, 근데 즐겁게.
실제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끼친 거는 그 5년이라는 그 투자 공부를 한 그 시간이 정말 제 삶을 완전 거의 180도 바뀌게 만들어줬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몰입의 차이가 그렇죠. 아주 달랐던 거예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물론 이제 나름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그 투자 공부했던 그 몰입하고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5만 시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런 성과가 없었지만 1만 시간을 했음에도 정말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이 몰입의 차이, 그 집중하는 그게 차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게 딱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언제 부자가 되느냐? 직장인이 직업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자가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만 시간을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직에 머물러서 그래. 업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돼야 되는데 늘 직장인만 살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직이라는 것은 자리를 의미하고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근데 직장 생활을 그냥 2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성장이 안 돼. 근데 내가 부동산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성장하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바뀌게 돼. 직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경력이라 그래. 직업인으로서 업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역량이라 그래. 그래서 경력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직장인으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뭔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즐겁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하면 즐겁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점 성장하면 난 이거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이 책을 쓰실 때 이 지필의 의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필? 사실은 제 어떤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나배감이라고 했어요. 나의 어떤 생각을 나누고 나의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배감. 나배감. 그게 나의 마음을 풍요로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 같은 것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얻은 선물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게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거. 그리고 행위를 베푸는 게 이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거. 그 봉사와 기부를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베풀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세상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지금은 아닌데요. 뭐 한때 속상했던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만들고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돈 벌려고 책 쓴 거잖아. 너 돈 벌려고 방송하잖아. 물론 아닌 건 아니죠. 왜냐면 거기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 잘 전달돼서 작동이 되면 그에 따른 성적으로 저는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될 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자기 잘 되려고 책 쓰고 뭐 돈 벌려고 책 쓰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각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자신의 마음의 어떤 무의식 관념인데 그 생각의 막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거든요. 생각의 채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대상을 볼 때도 사회 현상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 부정성에 중독되어서 그래요. 자신의 결핍에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념적 상대성이라는 건데 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면 변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변화라는 게 있으려면 변하지 않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 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거 모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결핍이 많고 가난에 중독이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도박 중독 있잖아요. 네. 도박 중독과 가난 중독은 똑같아. 왜냐, 우리가 도박에 중독이 되면 세 가지를 해. 늘 도박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할 때 제일 즐겁고 편안해. 그리고 도박을 하다가 안 하면 도박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금단 증상.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난도 똑같아. 자, 가난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결핍된 생각만 해. 어떤 소유의 결핍, 가난하고, 관계적 결핍, 외롭고, 건강의 결핍,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열등감, 그리고 성취의 결핍, 난 안 돼. 라는 이런 결핍된 마음이 늘 나오는 거야. 그게 도박 생각하는 것처럼 늘 결핍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할 때 제일 편하잖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때 제일 편해. 그래서 내가 늘 책, 운동, 명상이라 그러면 네. 절대 그걸 안 해. 왜냐? 가난이 편안하기 때문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가난이 뭐가 편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때 제일 편해요.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그렇게 병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와서 이런 데 나와서 여러분 책 읽으세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명상하세요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가난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못하잖아. 그러면 금단 증상 너무나 하고 싶어져. 가난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 편안하고 가난을 다시 하고 싶거든. 그래서 로또 걸리더라도 다시 가난해진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면서 세 가지를 해. 뭘 하냐면 부를 부정하고 부자를 경멸하고 돈을 죄악시해. 그러면서 나는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탐욕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 중독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해서 빨리 그 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 중독의 치료자로서 너나이님과 코크드림님이 어떤 그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라고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병을 알았던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저도 한때는 되게 가난했잖아요. 네. 누구보다 가난했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난을 모를 정도로 가난했어. 주변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가난이 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과 질환 중에서 어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거예요. 도박 중독인 사람들도 본인이 도박 중독인 걸 모르잖아. 네, 대부분 사람들이 나 도박 중독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못 끊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풍요로 채워야지만이 현실의 풍족으로 드러나는데 그 허들을 잘 못 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희 방송이 그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이하영 원장님과 월부 추천도서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저자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내용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